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밤맨님께 다녀온 이후로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마음이 복잡해서 이게 어떤 복잡한 생각들인지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제 활동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는 전 또 조용히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새 많이 하시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해소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9기 접수 중인데 왼쪽 하단에 확인 가능하세요. 요새 인테리어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예전 집주인이 다시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인테리어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드려도 왜냐면 이게 개개인별로 다르거든요. 개개인별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좀 많이 알아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렴한 업체. 이게 물론 가격 차이는 있어요. 가격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이만치 와 보니까 저도 초반에는 정말 가격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거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저는 저렴한 게 최고였어요. 심지어 저는 처음에 셀프로 했었는데 그 과정을 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셀프 인테리어. 예. 딱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을 초기에 셀프 인테리어,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강의 시간에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만큼 돈을 아낀다. 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요거 있고 셀프 등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수업 중간에 막 2시간, 3시간씩 해버리셨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주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셀프 등기요. 네이버에 치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도저히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거기에 집중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섭섭했던 거는 저는 그 섭섭한 걸 여러분이 안 겪게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라면 자기가 셀프 등기, 셀프 인테리어 한 내용을 수업에 쓰기 전에 이게 여러분한테 실제로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고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내용 넣지도 않아요. 시간 아깝습니다. 제가 지금 셀프 인테리어를 왜 안 할까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개인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종사하시는 분들은 셀프 인테리어 나쁘다는 얘기를 못해요.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돈 아끼고 뭔가 근면성실하게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 입장에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저는 오늘 정리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좋진 않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저는 막 대단히 좋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세입자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업자 다시 불러서 다시 했어요. 그분 이사하신 다음에. 그럼 냄새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돈 더 들어가요.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니까. 제가 셀프 인테리어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우친 거는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문업자를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조명, 콘센트, 페인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품 바꾸는 거잖아요. 현관문의 손잡이라든가 뭐. 그리고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배. 진짜 잘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난방도 깔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잘못되면 그 대가가 커요. 물론 이건 제가 손재주가 없기 때문인 점 100%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솔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셀프 인테리어 했다가 뭐 잘못되잖아요. 대가가 상당히 커요. 돈으로 다 메꿔놔야 되고 전부 다 인건비랑 시간이랑 임차인과의 관계인데 그게 다 망가집니다. 전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써서 깨끗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셀프 인테리어의 개념은 사람을 써서 하는 거랑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돈을 아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싸게 받는 분도 있어요. 전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셀프 인테리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 배우고 싶어서? 취미생활이 없어서? 아닙니다.
셀프 인테리어 하는 이유는 일단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물론 저도 알아요. 임대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셀프로 인테리어를 해야 나중에 임차인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집에 대한 소소한 부분까지 이미 알고 있고 뭔가 고장 났을 때 재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관리할 게 많아지면은 바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또 다른 일이 생겨버려요. 제가 다가구를 운영하다가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가구는 특히 원룸은 정말 요구사항이 많아요. 물론 제가 인테리어를 잘 못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는데 그거 굴려다니다가 끝납니다. 그거 나중에 인건비로 환산하면은 본전도 못 찾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싸지 않게 업체를 찾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싸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소개를 받으려고. 소개를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싼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소개를 받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소개를 받은 업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싼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싼 거고 우리 동네에서 그게 쌀지 비쌀지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를 받는다고 무조건 싸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테리어의 마진 구조는 같아요. 물론 이분이 실제로 그분이 정말 시공을 다 한다. 도배장판 다 하고 싱크하고 아직 본 적은 없어요. 화장실에 타일에 다 한다. 목공까지 다 한다. 그러면 싸게 해주겠지만 어떤 업자도 하나 이상의 종목이 없어요. 제가 좀 만나보면 좀 인테리어 잘 하시는 분들이 타일, 목공 하시던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도 스스로 안 해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업자를 만나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영역 외에는 싸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타일 업자예요. 화장실 업자예요. 화장실을 고치는데 그럼 화장실은 싸게 해주겠죠. 왜냐면 다른 데서 내가 마진을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싼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마진 구조가 같은 이상 그렇게 싼 업체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번에 견적 내보니까 200만 원, 250만 원 차이 나더라.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비싼 업체들이 있어요. 마진을 많이 버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 걸러내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걸러내면 돼요? 비교. 한 5곳 이상 동일 견적을 받아보세요. 5곳 이상 동일 견적을 받아보면 싼지 비싼지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비싸지 않은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건 한국의 매력이죠. 한국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5곳 이상 연락을 돌리면은 여기가 싼지 비싼지 답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일단 저렴한 곳을 찾아내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처음부터 셀프 인테리어를 돈을 아끼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있죠? 돈을 아끼는 거 플러스 뭐가 있어요? 노력, 시간,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2번을 하고 나면은 이게 얼마인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일 견적어를 받아서 내가 셀프 인테리어 할 부분을 빼면은 내가 셀프로 해서 아끼고자 하는 비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저는 머리 안에 이게 얼마쯤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 차이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말을 좀 아낄게요. 그러니까 업체 5곳 이상 연락해서 견적 다 받아서 저렴한 곳 찾았을 때 저렴한 업체 기준으로 내가 셀프를 했을 때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면은 금액이 나와요. 이게 필요한 분은 하세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하면은 투자로 성공한다. 나는 열심히 사는 거다. 나는 잘 될 거란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법칙 없어요. 워낙 성공한 분들이 열심히 살고 돈이 없는 상태로 시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거친 분들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집을 셀프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다퉜어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한 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업자분들이랑 안 친해져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인테리어 업자분이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좋아요. 전화해서 사장님 그거 얼마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비싸요? 내가 셀프로 하면 얼만데? 나 그거 얼마 했었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어디 거 쓰실 건데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어떻게 친해져요? 이런 분들 나중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공사 밀려있을 때는 공사 안 맡아줘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잘하시는 업자분이 계셨거든요. 인천에.
타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공사를 지금 안 맡아주세요. 왜? 제가 그 당시에 진상을 부렸거든요. 항상 내 기준. 이거 얼만데? 저거 얼만데? 이거 바가지 같은데? 근데 그분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 지금 해당 영역, 예를 들어서 싱크가 밀려 있어요. 그럼 땡겨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그때 방산시장 가서 셀프로 하니까 얼마던데?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럼 너 방산 가서 해. 그러면 또 방산시장 간 업자랑 또 일자를 맞춰야 돼. 일자 맞추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방산시장 가면 어떤지 알아요? 또 밀려 있어요. 거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자분이랑 친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2번으로 하면 친한 사람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친한 사람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는 업자가 있다는 게 재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번으로 가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인데 나도 지치고 돈은 아껴져요. 스트레스도 받는데 이게 뭔가 나의 그 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생기는 거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레버리지 사용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정말입니다. 저는 예전이랑 완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셀프 인테리어, 셀프 등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전 돈 안 아끼는 거 혐오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레버리지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셀프 인테리어, 셀프 등기만 하는 사람은 추후에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가 뭡니까? 맞아요. 내 돈으로 남의 시간과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사는 거예요. 그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걸 레버리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슬슬 아시겠죠? 여러분 이 레버리지 어떻게 배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레버리지도 써봐야 늘어요. 절대 진리예요. 그럼 레버리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다 다른 얘기 하죠, 책에도. 레버리지 잘 쓰려면 돈을 잘 벌면 돼요.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죠. 이거 반박 못 하실걸요? 돈이 있어야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뭘로 벌 거예요? 여기서 황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투자하실 때, 집 사실 때 뭘로 돈 버시는 거예요? 월세예요? 차익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셀프 인테리어에서 돈 버실 거예요? 셀프 등기에서 얼마나 아끼실 건데요? 뭐 40만 원? 30에서 60만 원 사이 아끼겠죠. 이거 셀프 인테리어 얼마나 아끼실 건데요? 공사비 한 15%? 10%? 5%? 그걸로 돈 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애시당초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이 재화에 내 경제 활동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원활해지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이 원활해지는 거지면 더 잘 벌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투자하는데 머리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법무사는 이분, 인테리어 업자는 이분. 딱딱딱딱 얼마. 나는 돈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해보셨어요? 아, 인테리어 저거. 아, 셀프 등기 해야 되는데 이날 일정이 되나 이거? 아, 큰일이네 이거. 야, 근데 이거 말소하고 해야 되나? 법무사한테 물어볼까? 어떻게 물어보지? 벌써 시간 에너지 다 가요. 이거는 저처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얘기 못할 겁니다. 얼마를 아끼는데 라만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아끼는 데 끝까지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미 부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 모습 아니에요? 돈 아끼고 짬푼 아끼고 그리고 요거에만 집중하는 거. 전체 틀을 보세요. 어떻게 내 경제 활동이랑 포트폴리오를 돌리실 거예요? 집을 여러 채 투자하고 싶어요. 다가구를 투자하고 싶어요. 상가를 굴리고 싶어요. 빌딩을 굴리고 싶어요. 스스로 다 한다고요? 아, 스스로 다 할 거 아니라 맡기실 거라고요? 여쭤보잖아요. 어떻게 맡기실 건데요? 해봤어야 맡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봐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법무사도 충분히 써보고 중개사님들도 충분히 써보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충분히 써보고 더 좋은 건 그때그때 가서 싱크 사장님도 만나보고 도배 사장님 만나보고 아니면 저기 목공 사장님 만나보고 다 만나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많이 배워요. 요새는 비교가 심해서 눈탱이를 잘 못 쳐요.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셀프에 집착하면 레버리지에서 멀어지고 이건 아시죠? 레버리지에서 멀어지면 자유에서 멀어져. 결론은 뭐다? 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레버리지 잘 써라. 셀프 인테리어 별로 좋지 않다. 무조건 좋다고 할 게 아니에요. 셀프 인테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하는 그 습관은 여러분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하던 얘기랑 180도 상반된 얘기예요. 제가 말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성장했다면 그거 그대로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몇 번 해봐서 지식 쌓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지식을 쌓는 이유가 여러분 중요해요. 셀프 인테리어, 셀프 등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좋은 법무사, 좋은 인테리어 사장님을 찾고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몇 푼, 남의 영역을 내가 뺏어서 돈만 좀 더 아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그림을 봤을 때 부자 되기 어려워요. 저 주변에 없어요. 다 사람 써요. 여러분도 사람 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네, 부동산에서 그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만큼 버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있는 여기는 제가 거래했던 업체인데, 저는 이런 데 추구해요. 저는 결과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번에 좀 느끼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해서 상담해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업체를 추구한다는 거야.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분이 하시거든요. 젊은 분이 하시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요.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젊은 분이 하시면은 AS나 어떤 걸 끝까지 책임을 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딱 잘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서울 경기권역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보만 얻고 인테리어 안 할 때도 있고 실제로 맡겼던 적도 있는데 맡겼던 현장들은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테리어 고민하고 있다면 한번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아시겠지만 뭐 저는 홍보 같은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잘 되는 분들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테리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내가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고 너무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예전에 저처럼.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 공사나 아니면 등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세상에 다 갖춰져 있어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경험을 쌓아서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